네, 11주차 화요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패키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패키지를 만드는 방법, 또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렇게 패키지들을 정의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이런 건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고, 오늘은 이제 그렇게 정의된 서드 파티 모듈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아마 우리가 좀 했던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아마 그 임포트 하는 것 중에 이런 명령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임포트 전부 뭐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from mypack dot cal 그하고 즉 이 패키지 디렉토리에서 이 패키지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들어있는 모든 모듈을 임포트 하시오 뭐 그런 거죠. 이 안에는 이제 모든 것에는 거기서 정의된 그 디렉토리 안에 정의된 모든 py 파일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들이나 아니면 모듈들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이 디렉토리 안에 케이크라는 디렉토리 안에 한 500개쯤 있어요. 모듈이 아니면 파일이 뭐 1000개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전부 다 임포트 할 경우에 실제로는 우리가 다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걸 전부 다 임포트 하게 되면 메모리에 웨이스트가 생깁니다. 메모리가 낭비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거기 나와 있는 언더 인트라는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 지우고요. 텍스트 바꿀게요. 자, 언더 init py를 만들어요. 언더 py 이걸 만들면 요 파일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요 디렉토리 즉 우리가 이제 사용할 모듈들이 들어있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저 init py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파일 안에 all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사용하고 싶은 모듈의 이름을 여기다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정의했던 모듈들이 몇 개 있었죠. 그래서 뭐 캘크 안에다가 내가 add하고 멀티만 사용하고 싶다. 그 외에 다른 모듈은 사용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내가 import everything을 했을 때 모두 다 임포트라고 했을 때 그 디렉토리에 있는 요 두 개의 내가 정의해 놓은 요 모듈만 임포트가 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듈 안에 말해서 500개가 있는데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건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 언더 올에다가 내가 사용하고 싶은 두 개만 저장해 놓으면 실행 속도도 빨라질 거고요. 메모리도 그만큼 절약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 36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옛날에 언더 init py는 필수 파일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파일이 있어야만 정상적인 컴파일이 되고 모듈을 임포트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파이썬 3.3 지금 아마 3.8, 3.9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파이썬 3.3 이후로는 저기 이제 필수가 아닙니다. 그냥 뭐 import everything 하면 돼요. 임포트를 전부 다 받으면 됩니다. 다만 좀 느려질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실행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을 뿐이지 그 외에는 뭐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좀 더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임포트하고 싶은 모듈의 이름만 적어 넣으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썬은 여러분들이 모듈을 정의하는 것만큼 또 그 자체가 표준 모듈이라는 것을 지원합니다. 표준 모듈을 지원하고 있어요. 표준 모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sys, mass, 랜덤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구글에 갑니다. 구글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치면 돼요. 뭐라고 치냐면 표준이 스탠다드, 영어로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 그리고 모듈 이렇게 치고 파이썬 하고 치면 디렉토리가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 더 파이썬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고 있죠. 이 모듈에 이제 들어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지원되는 클래스 또는 모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자 잠깐 볼까요? 한번 파일 포맷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컨커런트도 있고, 스트럭처 마크업 프로세싱 하는 것도 있고, HTML, 뭐 XML 뭐 이런 것들 쓰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쓸 수 있고, 멀티미디어 관련된 것도 있고, 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쪽 관련돼도 있고, 뭐 많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파이썬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또는 모듈들을 사용하는 그 방법은 이 python.org에 가면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썬 패키지에 가서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찾아가면 파이썬은 무엇인가 쭉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쭉 찾아서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모듈들이 지원되는데, 표준 모듈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365페이지에 나와 있는 sys를 한번 볼게요. sys 임포트 sys를 하고 나면 이 sys 안에는 굉장히 많은 모듈들이 지원이 되죠. sys built-in 모듈, 그 다음에 names 치면 요 sys 안에, 이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또는 이 모듈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모듈들의 네임들이 지원이 됩니다. 프린트가 돼요. 보면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여기 보면 뭐 다양한 그 모듈들이 지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어레이도 있고, 그 다음에 GRP, MES, PWD, 뭐 sys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다 이 sys 안에서 제공되고 있는 클래스들이에요. 뭐 랜덤도 있겠죠. 랜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모듈들의 내용을 찾아보면, 여기 구글 같은 데 가서 랜덤 모듈을 치고 파이썬이라고 치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펑션들이라든지, 여기 보면 function for byte, integer, 뭐 sequence,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메소드에 대한 얘기들 쭉 다 나와 있고요.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그젬플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표준 모듈들을 이렇게 불러다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본 학기에, 이번 학기에 저희가 파이썬에서 커버하는 내용에는 서드 파티 모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서드 파티하고 표준 모듈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찾아보면 뭐 몇만 개, 몇십만 개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앞에서 봤을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들은 모두 다 커버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번 학기에는 아마 이렇게 그 파이썬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들만, 그리고
좀 기초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볼 겁니다. 여기 뭐 예제가 하나 더 있네요. 여기 보면 코드 매스 같은 경우도 지원이 돼요. 매스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펑션들 매스를 실행시켜 보면 여기 뭐 다양한 이제 펑션들이 지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각 그 패키지마다 내부 명령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 뭐 dir 그 다음에 sys 될까요? 그러면 이제 되죠. 여기 이렇게 그 안에 들어있는 이 sys 안에 들어있는 모든 클래스나 아니면 메소드들이 모듈들이 이제 프린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것이 뭐가 하나 있냐면, 이렇게 이 펑션들이 쭉 있잖아요. 이 펑션들이 쭉 있는데, 이 펑션들의 내용들을 실제로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구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뭐, 익스포넨셜도 있을 거고, 뭐, 파이도 있을 거고, POW도 있을 거고, 뭐 쭉 있는데, 이것들을 뭐 찾아보기 귀찮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실행하면서 헬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mass 닷 그다음에 atal 아크탄젠트죠. 이거를 실행해 보면 여기 이제 아크탄젠트에 대한 값을 리턴한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파라미터들은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구글을 사용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준 모듈도 있지만,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서드 파티 모듈들이 지원이 많이 돼요. 뭐, 그 거의 한 10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는, 구글에서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죠. 찾아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거기 367페이지에 이제 그 서드 파티나 아니면 레커멘디드 그 모듈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위키로 시작하네요. 위키 그 다음에 .python.org 그리고 모임 그 다음에 useful modules 이건가요? 네, 여기 치면 네, 여기 파이썬 모듈들이 쭉 나오죠. 들이 뭐 구에 관련된 것도 게임에 관련된 것도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제한된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이제 그 third party 모듈이고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오픈 소스로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겠죠. 36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뭐 나와 있어요. 웹 프레임워크 관련된 모듈 또 그 다음에 HTML이나 XML 파서이라고 해가지고 그 실제로 HTML 이런 그 저 웹페이지 언어들 들어가 보면 모든 게 다 그 이제 그 이렇게 커맨드하고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뽑아내는 그런 이제 메소드를 지원해 주는 거를 파서라고 해요. 파서. 컴파일러도 일종의 파서입니다. 일단 텍스트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형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파서라고 하는데 뭐 이런 예제들도 한번 실행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툴에 대한 GUI 관련된 것도 있고 또 뭐 게임 제작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이미지 처리 라이브러리, 유틸리티 라이브러리 등등이 제공이 되고 있다.
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게 제공되고 있겠죠.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그 모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 보면 PIP라는 게 있습니다. PIP. 그 모듈을 이제 사용하려면 여기 콜앱에 가서 코드를 열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원래는 OS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ID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에서 직접 폴팅을 해야 되는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요 콜앱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OS에서 하는 명령들을 실행하려면 이 느낌표를 씁니다. 느낌표. 그리고 PIP. 그다음에 PIP라는 것은 이제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라고 해서 내 모듈들을 찾아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찾아보는 프로그램 설치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스톨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전에 한번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 파이 게임. 파이 게임을 한번 폴팅을 해보죠. 파이 게임. 여기다가 파이 게임 하고 치면 이게 폴팅이 됩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폴팅이 아니라 인스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콜앱에서도 새로운 모듈을 또 third party 모듈들을 이 pip을 써가지고 이름을 쳐주면 자기가 찾아요. 찾아서 가장 최신 버전에 있는 그런 그 패키지를 설치를 해주죠. 그럼 파이게임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여기 찾아가서 눌러보면 다양한 이제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파이게임 2가 나왔고 뭐 설명들이 되어 있고 그 디버깅한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다큐멘트도 있고요. 또 있겠죠. 그 파이게임에 대한 인스트럭션도 있고 임포트하고 이니셜라이즈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레퍼런스도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메소드들도 지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타입이라든지 또는 뭐 메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요게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좋은데 이 콜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그 클라우드 컴파일러예요. 클라우드 컴파일러, 즉 내 컴퓨터에서 컴파일러를 설치해서 또 인터프리터를 설치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즉 온라인으로 이제 실제로 서버는 다른 곳에 있는 거죠. 구글이나 뭐 아니면 한국의 모 지점에 있어서 그 서버에다가 그 스크립트를 보내 가지고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우 레벨의 프로그램은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로우 레벨로 가면 갈수록 하드웨어 디펜던트합니다. 즉 하드웨어가 달라지면 그걸 실행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가장 디펜던트한 패키지가 뭐냐? GUI입니다.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그래픽을 사용하는 것들은 지원이 일부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픽 GUI 중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368페이지죠. 368페이지인 WX 파이썬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요걸 한번 설치를 해 볼게요. 설치 안 됩니다. 설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컴파일을 해요. 컴파일을 하는데 컴파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콜앱은 클라우드 인터프리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행이 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제 빌딩 하죠. 이미 있는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빌딩 하는 것들을 보세요. 어떻게 되죠? 에러가 납니다.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결국은 이제 fail 하죠. failed to build WX Python. 이게 설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러를 내죠. 자,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이는 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책의 17장, 18장 뭐 이렇게 쭉 뒤로 가면 갈수록 이 구이들에 대한 이그젬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그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구이를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일부 구이에 대한 그 패키지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런 건 정말 예외고요. 정말 예외고 대부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콜앱에서 하고 싶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방법들을 찾아봤는데 구글에서 결국은 이제 그냥 파이썬을 윈도우에다 깔아야겠다. 여러분들한테 윈도우에다 깔고 그다음에 실행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 아이디에서 직접 실행하는 것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이디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아이디는 굉장히 많아요. 파이썬 아이디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주피터라는 것도 있고요. 뭐 스파이더도 있고요. 그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콜앱은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실행할 수 있지만 구이를 시행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근데 구이 중에서 실행되는 패키지가 하나 있어요. 매플랏이라고 해서 매플랏 라이브러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그래프 같은 그리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를 만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돼요. 그게 WX 파이썬이거든요. 윈도우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고민 중에 윈도우에다가 아나콘다하고 파이썬하고 관련된 패키지를 설정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들을 이제 과제로 내려고 합니다. 과제는 윈도우에 파이썬과 아이디를 설치하고 WX 파이썬을 인스톨하여 윈도우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작성 및 실행하시오. 자, 방법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게 과제예요. 화요일 과제는 파이썬하고 아이디를 설치하고 WX 파이썬 인스톨해서 윈도우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작성 실행하는 것을 숙제로 내겠습니다. 네, 그 방법은 좀 이따가 다시 세션을 시작할 때,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쉬고 돌아오겠습니다.